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캐퍼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이제는 먼키팍스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내 연방정부가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반면 CDC는 조만간 코로나 관련 보건 지침을 대부분 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는 80대 한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도 수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대만을 향해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플로리다에서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무장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할리우드 지역에 경찰이 순찰 인력 200명을 추가 배치해 치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범죄자 집을 오인해 흑인 여성을 총격 살해한 켄터키 경찰들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4일 캐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은 80대 한인 할머니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 소식입니다. 혼자 살고 있던 81세 한인 김옥자 할머니가 지난 2일 우드랜드 힐스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강도 소행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리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던 80대 한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침입한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30분 우드랜드 힐스 웨스트마사 스트레이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이 집의 침실에서 불에 타 숨진 한인 여성 81세 김옥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침실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됐으며 이미 의식과 호흡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침실은 불에 탔지만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으며 침실은 누군가가 집을 뒤지어 약탈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주택에 침입한 강도가 김 씨를 살해하고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곳을 찾았다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역은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 범죄자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연방정부가 오늘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LA 카운티는 2일 각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갈수록 먼키팍스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먼키팍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먼키팍스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다루는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인들을 먼키팍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퇴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는 열, 신체 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먼키팍스 퇴치를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되며 필요한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먼키팍스 감염자는 지난 5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견된 이래 현재 6,600명을 넘어선 등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세계보건기구가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도 지난 2일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식품의약국 FDA이 유일하게 허가한 지네오스 백신 110만 회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네오스를 2회 접종해야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약 55만 명의 대학 백신 접종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일 먼키팍스 대응팀 구성하고 백악관 먼키팍스 대응 조정관의 로버트 벤틀린 임명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먼키팍스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난 다음 날인 어제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려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중 일부는 대만 상공을 통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려 11발의 동폭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군의 미사일은 사상 처음으로 대만 섬 상공을 통과한 것이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 구역을 설정해 진행하는 중요 군사훈련 및 실탄사격 첫날인 4일 대만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정부의 스이 대변인은 4일 오후 동부정부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 외해의 여러 지역으로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중국군이 오후 1시 56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동펑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내며 역대 처음으로 대만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11발의 탄도미사일 중 5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돼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3일 중국군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포함해 전투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 동부정부 공군 및 해군 군용기 100여 대가 대만 북부, 서부, 동부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들 중 22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중국군의 미사일 실사격 등의 고강도 훈련은 통일작전 리허설이라며 중국군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먼키팍스 비상사태가 내려진 것과 달리 코로나 보건 지침은 크게 완화됩니다. 이미 LAUSD가 새 학기부터 교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미 전국 98%의 교육구가 코로나 보건 지침을 완화합니다. 또 CDC는 조만간 코로나에 관련된 대부분의 보건 지침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CDC가 조만간 학교를 포함해 지역 사회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CDC 공고안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완화하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5일 자가격리를 폐지하고 대신 5일간 마스크를 쓰고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이 오늘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오늘 발사된 탐사선은 다누리호로 5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오는 12월 달궤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오늘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오늘 오후 4시 8분경 발사돼 달을 향한 5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호가 오는 12월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은 달 탐사를 시작하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또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다누리호의 이번 발사가 연말에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올해는 한국의 우주탐사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누리호는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로 곧장 가지 않고 일단 태양 쪽 먼 우주로 가서 최대 156만 킬로까지 거리를 벌렸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서 달에 접근할 예정이기 때문에 달 궤도 진입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됩니다. And there you have it. 40분 걸렸어요. Confirmation of successful separation of KPLO from Falcon 9 second stage. 오늘 발사에 이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다누리호는 오는 12월 16일 달 주변을 도는 궤도에 들어서게 되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진입해 임무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달 탐사선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다누리호는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달의 극지방을 지나는 원궤도를 따라 돌면서 탑재한 6종의 과학 장비로 달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서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또 다누리호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해 나사가 개발한 과학 장비인 섀도우캠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최근 할리우드 지역에서 무장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LA 경찰이 날뛰는 무장 강도 사건을 예방하고 할리우드 지역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200여 명의 순찰 인력을 이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할리우드 지역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자 LA 경찰국이 할리우드 지역 순찰 경관을 200여 명 배치해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어제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할리우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력을 대거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페럴 시의원은 LA 관광의 핵심 지역인 할리우드에서 강도들이 날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도보 순찰 경관을 비롯해 차량 순찰, 기마 경찰 등 200여 명의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할리우드 지역 치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페럴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한 어제 새벽에도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총을 든 무장 강도가 거리에서 한 남성에게 총을 쏘고 아이폰을 강탈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경 1000블럭 노스 할리우드 애비뉴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이 발견됐으며 이 남성은 아이폰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오피트 9인치의 키에 200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검은색 티셔츠와 나이키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검은색 포드 SUV를 운전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오늘 세미나에는 LA 한인회를 비롯해 여러 한인단체들과 LA 경찰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 교육원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인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 한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LA 경찰국과 한인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한인들의 혐오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경찰 치프 사무실에서 나온 데피티 치프, 또 올림픽 경찰서의 캡틴 에런 펀세, 제임스 황 캡틴하고 다른 한인 단체장님들을 제가 모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거의 계셨는데,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한인회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항상 이런 혐오 범죄 사건이 생기면은 여러분들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꼭 리포트 하시고 꼭 911에다가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정부기관에서 우리 아시안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우리 커뮤니티들한테 이제 리소스를 이제 붓는 그런 건데, 지금 이런 혐오 범죄를 당하면은 경찰에다가 이런 혐오 범죄 리포트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한인타운에 있는 경찰서, 올림픽 경찰서가 문을 닫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열려 있지만, 거기를 가면은 또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리포트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올림픽 경찰서 캡틴 에런 펀세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일단은 오픈 투 퍼블릭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국어로 이런 리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일에서 4일간 한국 통역자가 지금 거기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봉사자가 없는 날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런 거를 리포트를 하시려면 2층의 형사들 중에서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아시안 증오범죄나 뭐 다른 리포트를 하실 이유가 있으시면은 거기 가셔서 나는 코리안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통역자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2층에 있는 한국어를 하시는 형사를 불러주든지, 만약에 그분들도 안 계시면 다른 경찰서에서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찰서에 와서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시면 저희 LA 한인회로 오셔서 저희가 대신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고한 시민의 집을 범인 집으로 오인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총격 사살한 켄터키 경찰들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연방 법무부가 이들을 다시 기소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범죄자의 집을 오인해 잠자던 무고한 시민을 사살한 브레오너 테일러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경관 4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켄터키주 루이빌시 전형직 경관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법법 위반과 공모, 수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자정이 넘긴 시간 켄터키주 루이빌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마약 범죄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에는 한 흑인 남녀가 자고 있었는데 흑인 남성은 경찰을 강도로 오인해 경찰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흑인 남성을 마약범으로 오인해 대형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사람은 당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흑인 여성 브레오너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는 무려 6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총격이 끝난 후 이 집은 경찰이 체포하려던 마약 범죄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하려던 범인의 집을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을 향해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행키슨 전 경관은 경찰에서 해고돼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방법무부가 행키슨을 포함해 4명의 경관을 다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은 경찰이 불법 행위가 테일러의 사망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월드 옥타가 22세 이상 40세 미만 한인 청장년들을 위한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창업이나 한국 수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가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UCLA 팰리세이드 볼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옥타 LA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입니다. 참가비는 $250인데 여기에는 숙식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문의는 옥타 LA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4일 캡틴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